저는 국제보건 실태의 재조명이라는 도서의 챕터 3을 맡아서 발표하게 되었고, 이게 파트 1이랑 파트 2로 나뉘어요. 파트 1이 뭔가 제대로 된 식민의학에 대한 이야기이고, 파트 2는 여기서 이어진 국제보건, 그리고 여러 질병들, 해결 사례, 그리고 국제보건기구에 대한 설명이 나와서 파트 1을 중점적으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설명에 앞서 현재 코비드19에 비추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코비드19 2019년 12월 5일 중국 우한에서 첫 발병 사례가 확인되었고, 왼쪽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약 5개월 만에 전 세계 17만 명이 감염되었고, 현재는 그 수가 더욱이 많아졌습니다. 이는 감염이 국가 간 영토의 개념을 뛰어넘는 팬데믹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모두는 국제보건과 세계보건의 중요성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참고로 에피데믹, 엔데믹, 팬데믹에 대한 설명을 달아놓았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국제보건 그리고 세계보건의 중요성을 점점 크게 체감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정의를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국제보건은 설명과 같이 국가의 경계를 인정하지만 그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 개입하고 함께 해결해 나가자는 개념이고, 세계보건은 여기서 조금 더 진보된 개념으로 국가의 경계를 허물어서 초국가적, 그리고 세계를 한 단위로 봐서 집단 보건을 개선하고자 생성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제보건이란 개념이 형성되고 나서 팬데믹의 반복으로 스페인 독감, 신종플루, 에볼라, 에이즈 등의 팬데믹 상황의 반복으로 확대되어야 할 필요성을 점점 더 느끼고 있고, 그 결과 생겨난 것이 세계보건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국제보건, 그리고 넘어서 세계보건의 시작점이 어디일까요? 그게 바로 식민의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국주의에 의해서 식민지 개발이 팽배하던 시기, 19세기 말 식민지 시기의 의학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대륙 지역 간 토착 질병, 즉 풍토병이 존재하였는데, 식민지 개발로 지역 간 사람의 이동이 증가하면서 풍토병에 대한 감염이 교차되어 발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비단 이 식민지 시기 이전에도 콜럼버스의 세계 일주나 아메리카 대륙의 선교사 파견 등의 활발하진 않았지만 종종 일어난 상황입니다. 이렇게 식민지 개발, 발전에 의해서 감염병이 국가와 영토의 경계를 뛰어넘어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대해 문제점을 느끼고 여러 대륙에 분포하는 식민지의 감염병을 관리하고자 노력한 것이 국제보건의 시초입니다. 이렇게 저희가 살펴볼 식민의학에서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개념은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열대의학, 보균자, 세균이론, 인종주의입니다. 먼저 보균자와 세균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균자, 조금 더 세부적으로는 건강한 보균자의 개념이 도입이 되었는데, 토착 질병에 대해서 원주민은 면역력을 지녔으나 유럽 국가의 사람들은 처음 접한 병원균에 취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때문에 건강한 사람과 접한 사람, 즉 유럽 사람들이 질병에 걸린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건강한 보균자의 개념을 도입할 수 있었습니다. 세균 이론이란 지금 보균자와 같이 이런 질병을 일으키는 그 발병 원인이 인간 자체에 있거나 공기에 있거나 실체가 존재하지 않았었는데, 과거에는 이 식민의학을 통해서 세균이 존재하고, 세균 중에 그 질병을 발병시킬 수 있는 세균이 특별하게 존재하고, 이 세균에 의해서 질병이 발생한다라는 구체적인 개념이 세워졌고, 때문에 세균을 대상으로 한 질병 통제 개념 또한 생성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열대의학과 인종주의입니다. 식민의학, 즉 주로 동남아시아 혹은 아시아 혹은 아프리카 쪽의 열대 지방의 대륙 지역들이 식민지로 개발이 많이 되었었는데, 이 때문에 열대 지역에 속하는 특정 위도의 유럽인들이 취약한 질병 발생이 잦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원생 생물 및 세균성 질병들로 곤충 매개나 기생충 매개로 전파가 되고 현재는 후진국형 질병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 예로서 말라리아, 댕기열, 열대열 등이 있습니다. 이는 식민의학이 다음으로는 인종주의입니다. 식민의학 앞서 말씀드린 것은 그 풍토병에 의해서 유럽인들이 많이 죽어갔다는 설명을 드렸는데 반대로 유럽인들이 가져온 질병들에 의해서 토착민들이 질병에 감염되었고 죽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질병에 대한 취약성을 선택적으로 취합하였고 그에 따라서 인종주의적 사상으로 연결지었습니다. 예를 들면 너네는 병에 약하고 우린 병에 강하니 너네는 신이 버린 인종이고 우리는 신이 선택한 인종이다. 즉 너네는 우리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 라는 식으로 인종주의적 사상으로 연결되었고 제국주의를 정당화하려 하였습니다. 이와 별개로 또한 토착민들의 반발이 강한 경우 의도적으로 질병을 전파하여서 그들을 컨트롤하기 쉽게 시도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열대의학 그리고 인종주의적인 개념이 식민의학에 의해서 파생되고 강화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들의 그 인종의 수준을 낮게 보고 또한 그쪽에서 질병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들을 실험 대상화하여 이러한 질병들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했습니다. 일대성 질병들의 극복을 위한 시도가 이루어졌고 토착민을 대상으로 실험을 계속하며 퀴논을 발명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사태는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 하에 있었을 때도 마루타로서 진행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특정 사실을 선택적으로 취합하여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는 것은 현대에도 마찬가지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최근 코비드19에 관련된 기사인데 빨간색으로 줄쳐놓은 부분을 보시면 이슬람 국가에서는 코비드19는 신의 형벌이고 때문에 아랍 계열 이슬람교를 믿는 나라는 안전하고 그 이외의 나라들은 지금 많이 질병에 걸리고 죽어나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중에 세균 이론, 즉 어떠한 질병의 발생 원인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실체를 찾는 발전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인종주의의 타파를 기대할 수 있게 만들었으나 오히려 건강한 복균자의 개념을 통해서 억압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필리핀에서 콜레라가 미군을 대상으로 대유행하였고 그때 세균 이론을 채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질병을 보유하고 있는 복균자이므로 그들을 몰아내야 한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들은 건강하고 깨끗한 환경에 모여 살고 필리핀 현지인들을 위생이 안 좋고 하수가 모이는 곳이라던가 이런 나쁜 환경으로 몰아 넣었다고 합니다. 그에 앞서 장티푸스 메리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리사였던 이 메리라는 사람이 자신은 장티푸스에 걸려 있으나 증상이 발현되지 않는 건강한 복균자였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30명가량의 환자를 만들어냈고 때문에 사회적 낙인을 넘어서 실제로 법적 제재로 32년간 감옥에 gat혀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개념에서 현재의 코비드19 상황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 있고 특히 인종차별이나 국내에서도 물론 그들의 잘못이 있지만 속이고 전파를 늘리는데 그 원인을 제공한 일부 사람들에게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콜레라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이후에 19세기, 20세기까지 이어지면서 수에즈 운하 건설 등에 의해서 지역 간 이동이 자유로워지며 콜레라가 점점 더 많이 발생하였고 이는 국제무역의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최초의 국제상금보건기구인 국제공증위생처에서 분석하고자 노력을 하였고 그 결과물로 런던 콜레라 대유행에서의 어떤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수원의 펌프와 콜레라의 상관관계를 증명하였고 이는 최초의 증거 기반의 감염
개념이자 공중보건 개념의 도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실제로 그려졌던 그림인데 그림을 보시면 공용 펌프가 그려져 있고 그 주변에 발생한 사례들이 점으로 박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공용 펌프가 있고 이 주변에 질병이 많이 발생한다. 환자가 많이 발생한다. 즉 콜레라 발병 원인은 이 공용 펌프이고 때문에 수인성 질환이다까지 연결시켜서 최초로 감염병을 분석한 결과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보건이나 국제보건기구 그리고 여러 질병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식민의학에 초점을 맞춰서 준비하기 위해서 뒤쪽은 생략하였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책 뒤쪽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